지금부터 전 국무총리 선침 묘자리,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천의 명당을 개장을 했어요. 그동안 이 자리를 여러 지관들이 오면서 지관마다 다 다른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속기열지서부터 풍수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혈을 어떻게 잡는가, 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오늘 제대로 한번 공부하는 걸로. 그럼 첫째, 여기서 가장 기본은 전 국무총리 선침 묘자리는 생룡자리예요. 그 용혈세가, 산혈세가 꿈틀꿈틀하면서 내려오고 힘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바로 생룡이라고 해요. 생룡은 살아있는 용, 그 다음에 중룡, 중룡은 꿈틀꿈틀하지 아니하고 그냥 쭉 뻗은 자리를 중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어있는 혈. 근데 여기 묘자리는 생룡자리라고 해서 힘이 아주 넘치는 형극이에요. 첫 번째 여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청룡과 우백호의 대비, 그러면서도 모든 산들이 요 혈지, 이 혈을 보고 다 고개를 숙인 형극이에요. 첫째가 제왕지지를 쓸 때는 가장 기본이 신하가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하가 없는 군왕지는 임금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신하들이 이 혈지를 향해 고개를 숙인 형극이에요. 그리고 이 혈지는 용 중에서도 암용자리, 그 다음에 순용자리, 그 다음에 용이 교미하는 혈지, 이렇게 용자리는 세 혈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순용이 흡수하는 형태로 아주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진 자리고, 그 다음에 용 등자리, 이 터는 용 등을 이렇게 타고 있는 형극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전에 묘자리 있을 때는 여기 봉봉이 두 개가 있었고 하늘천자가 있어서 이게 바로 천자지지 자리라는 뜻으로 하늘천까지 났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열자리를 개장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묘자리를 쓰면 차기 5대 후에 임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터는. 그래서 이 터에 선친께서 계셨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드님,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이렇게 가서 5대 때 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엄청나게 강한 임금이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 게임에 빠져서 이 자리를 개장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혈자리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공부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 먼저 속기열지 자리를 한번 볼게요. 첫째, 여기는 속기열지 자리예요. 속기열지 자리인데 속기열지 이전에 왜 여기가 생룡인가를 한번 보신다면 저쪽 북동 방향에 우뚝 목산, 특히 목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관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운이 있는 산에서 목산을 중심으로 꿈틀 한번 내려왔다가 꿈틀 올라오고 또 꿈틀 올라오고 또 내려왔다가 꿈틀 올라오고 쭉 파고들거든요, 용이요. 그러니까 용 자체가 속기열지 자리에서 한번 꿈틀 한 다음에 갑자기 서쪽 방향을 향해서 쭉 내려가 버려. 이렇게 해요. 쭉 내려가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묘자리에서 명당을 찾을 때는 가장 기본이 이 속기열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속기열지가 없으면 명당의 조건이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속기열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속기열지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명당혈을 못 가게 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명당혈로 올라가다가 물은 다 옆으로 쫙 뻗어나가요. 여기 한번 보셔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 물이 쭉 타면서 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여기도 한번 비춰주세요. 쭉 내려와서 물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물이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요. 여기 이렇게. 속기열지는 바로 사람 얼굴로 보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이 콧잔등, 코끝으로 물이 맺히지 아니하고 이 코 움푹 들어간 속기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기가 있어야지만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한번 걸어주는 형태, 그 다음에 속기열지를 지나서 용 혈맥이 쭉 올라가요. 이때 미끈하게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용 혈맥이 좁다던가 얇다던가 하면은 빈곤해요. 초년고생폭이 너무 심하고.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들 공통점은 이 속기가 두꺼워요. 여기는 용맥에 맞게 속기가 상당히 두꺼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속기가. 그런데 어떤 데는 속기가 짧아요. 짧으면 초년에 고생을 심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꼭 이 속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속기가 내려올 때 여기에서 묘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속기가 내려오는 자리는 물자리라고 해서 여기 묘자리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겨울만 되면 터져버려요. 그리고 북이 여기는 산이 좀 높은 데에 있어 갖고 주변 산에 보면 구할 높이에 있어요. 그럼 저기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꼭 요 묘자리를 때려버려요. 때리면 꼭 겨울이 지나면 묘자리가 얼어요. 얼고 녹는 과정에서 때가 죽고 터져버려요. 그럼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속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묘자리를 타게 하기 때문에 이 묘자리는 이게 보시면 때가 잘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끼가 많이 쌓여요. 이런 식으로 이끼가 있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 산 거의 구할릉선에 이끼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첫째 바람이 있다, 그 다음에 냉이 있다, 그 다음에 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에서는 물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항시 내려오는 쪽은 묘자리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내려오는 자리 이 시험하고 비슷해서 물을 항시 담아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마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배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후손들한테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대혈자리 속기에는 절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한번 거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집 묘자리를 썼을 때는 이걸 싹 정리를 하셨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싹 정리를 하고 여기를 미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를 심어 놔서 그 기맥을 꽉 틀어 잡아주는 형태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묘자리를 쓸 때는 저 앞은 잘 해놨는데 여기를 제대로 못해서 여기가 조금 흉이 잡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혈을 한번 보셔요. 혈맥을요. 이게 확 치고 들어가 이렇게. 혈맥이 미끈하게 쫙 빠져 내려오면서 아주 굵게 이 정도면 산 능에서 상당히 굵지요. 굵고 이쁘게 모든 건 이쁜 게 장땡이에요. 못생기면 혈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쭉 올라가서 미끈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혈이. 그러니까 용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용이 푹 들어갔다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용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용이 쫙 타고 가면서 입수거든요. 여기가 용이 와서 입수, 그리고 입수하는 곳이 여기가 올라오고 푹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예요. 그리고 요 자리는 올라와서 내려갈 쯤 이 능선에다 써주는 거예요. 요 밑에다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서 내려가는 자리가 딱 앉기에도 편하거든요. 요 용 혈세가 그래요. 그리고 용 혈세가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해요. 꼭 용이 아름답게 이렇게 꼬부라진 것처럼 아주 이쁘게 쭉 내려와서 동그랗게 잡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용 혈만이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약간 동그랗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더 이쁘게 잡은 거죠. 근데 이 정도면 거의 A급이에요. 최고예요. 제가 봐도.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이 묻혔다가 나간 곳이잖아요. 거의 사이비들이 썼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대로 된 자들이 이 묘자리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용혈자리는 그 가장 기본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 땅을 거의 5자 밑에, 그러니까 저는 세종대왕 잣수를 쓰기 때문에 세종대왕 잣수는 32.2cm를 써요. 그러면 1m 56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제왕 잣수, 제왕 깊이는 총 3m를 파야 돼요. 예, 이 밑바닥 계절 부분에서 3m를 파야 되는데 과연 3m를 팔 수 있는 지관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지관들 봤지만 3m 판 지관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능도 보면 3m를 판 데가 없어요. 거의 3m 20을 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팔 수 있는 지관이 없는 이유는 물이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그 정도 파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근데 혈자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서. 이 자리 어떤 혈자리인가요, 이게? 이 혈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이, 그것도 암용이 아니라 순용. 순용은 이 등에 삐죽한 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순용은 이 동그랗게 와서 끄트머리, 저 끄트머리는 이렇게 순용 혈자리가 이 삐죽해 갖고 이게 확 치고 나가요. 이렇게 확 치고 나가니까 어떤 형국이냐면 요 앞이 삐죽해. 이렇게 순용만은 이게 삐죽해요. 그리고 여기가 둥그렇게 잡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몸통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용은 이 비늘 있잖아요. 이게 그게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오고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니까 바로 요런 형태가 잡히는 거예요. 이 혈자리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확하게 혈을 잡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 선친 묘자리 쓰신 분이 그나마 제가 본 직관 중에서는 가장 이 혈자리를, 순용 혈자리를 제대로 잡았던 분이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도 이런 혈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 혈자리를 표시하는 걸로. 그럼 첫째, 혈자리를 표시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루하면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용 혈자리를 잡을 때는 입수 자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입수 자리를 정확하게 못 찾으면 이 묘자리를 완전히 망칠 수가 있어요. 입수 자리를 어떻게 찾냐면, 먼저 이 혈자리는 엄연히 여기는 명당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혈자리를 찾을 때 명당이에요. 명당. 여기다 한번 꽂아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하나 꽂고, 명당을 찾는 방법이에요. 여기다 하나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1m 정도 지나서 또 명당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리에요. 여기요. 여기 자리요. 네. 또 1m요. 1m에 여기요. 여기요. 또 1m에서 여기서부터 크네요. 예. 여기, 아니, 잠깐만요. 여기 너무 커요. 이게 잘못 썼네. 전에 사람이 잘못 썼어요. 여기요. 여기요. 이분이, 전에 분이 잘못 썼어요. 이게. 또 1m에서, 예, 여기요. 여기요. 예, 여기요. 예.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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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기요. 됐어요. 잠깐만요. 여기도, 여기 하나 찍고요. 예, 됐어요. 첫째가 여기서 보시면, 이걸 쓸 때는 가장 기본이 용맥이 이렇게 파고 들고 올라와요. 여기가 올라온 자리예요. 그럼 올라온 자리도 공통점을 보면 꽂은 이 빨간 것은 혈을 표시한 거, 이 안쪽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됐다가 여기서부터 넓어져요. 넓어진다는 건 용이 치고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여기가 바로 입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입수 자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올라와서 용 밑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날을 치고 훅 들어가는 자리를 보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딱 봉봉을 하나 정도를 쓰고,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용혈을 건들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진짜 용을 건들면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아져요.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훅 치고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예요. 봉봉 하나를 쓰고 그 다음 자리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가 바로 이제 몇 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입수처가 되는 거예요. 입수처가 나오면 여기서 저 천자지지를 이제 한울천자리를 썼거든요. 첫 번째 한울천이에요, 여기가. 그럼 한울천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날 아래 한울천이에요. 그럼 봉봉은 여기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국무총리 역시 선친묘는 요 부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 위로 올라가야지. 여기가 용이 가장 강해요. 용세가. 올라서고서 내려갈 준비하는 자리. 그러다 보면 저기가 가장 넓어요. 원래 썼던 자리 혈이. 그럼 전에 이 자리를 썼던 직관도 혈을 제대로 보기는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깃발이 가장 센 것은 완전한 보름달은 16일달이 완전한 보름달이에요. 그런데 15일달은 완전한 보름달이 아니라 약간 부족한 상태의 보름달이에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약간 부족한 상태, 90%꽉 찬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100% 꽉 찬 자리예요. 원래 이 몇 자리를 썼던 자리는. 그런데 이 자리는 90%가 꽉 찬 자리예요. 그럼 어떤 자리를 원할까요? 유교나 도교에서 보고 불교에서 보면 항시 3, 3은 9, 10을 원하지 않고 9를 항시 원했어요. 그러니까 9자리에다는 몇 자리를 쓰면 되는데 10자리에다가 몇 자리를 쓰게 되면 넘쳐 흘러버려요. 술이. 넘쳐 흐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달도 차면 기운다. 그렇죠. 달도 차면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자리에다 쓰면 기운다는 뜻이고 90%에다 찬다는 건 아직 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쌩쌩하다는 뜻이라 힘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빨간 깃대의 형성을 보면 바로 벌어지는 자리, 저 부분은 용이 약간 이렇게 끼우렸던 겨. 그래서 저 부분이 나갔던 거예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용은 하늘을 날 때 이렇게 날아요. 이렇게 해서 날아. 이렇게 해서 나는 경우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나가거든요. 이때 용이 잘못해갖고 손을 이렇게 하나 뺀 것 같아요. 빼서 이렇게 쳤기 때문에 저 부분만 조금 쑥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일치하거든요. 여기에서도 거의 일치하게 들어가고 혈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바로 묘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이 형성이 되면 용이 가장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이 있어야죠. 아, 네, 물. 근데 여기는 원래 저런 저수지가 없었어요. 저수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인공적으로 예, 인공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이 묘자리를 위해서요? 요 용자리 밑에 쬐그만한 저수지가 있었어요. 한 평 정도 되는 저수지는 이 큰 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때는 오히려 그걸로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데 구름이 없고 바람이 없고 해가 짱짱할 때는 용이 승천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렇게 큰 저수지가 있어야 돼요.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람이 없고 구름이 없고 해만 떴을 때는 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용이 한번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다가 다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자리에는 저수지가 없으면 그 용은 승천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용자리는 구름이 껴야 돼요. 항시 구름이 껴야 되고 안개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승천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항시 용은 하늘로 승천할 때 꼭 구름과 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혈자리를 들통이 났다라고 해서 용이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비도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 부슬부슬 내려요. 왜? 슬퍼서. 들통이 나서 슬픈 거예요? 예, 정확하게 들통 나면은 용이 슬퍼요. 그리고 저렇게 물이 있어야지만 꼭 용이 승천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그럼 여기는 혈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할게요. 첫째가 저는 이게 세종대왕 자수로 이렇게 줄로 32.2cm를 만들었어요. 이 한 마디가 한자예요. 보통 보면 본봉을 쌀 때도 일반 사람들은 7자짜리를 써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관직에 있는 분들은 9자짜리를 쓰고요. 그 9자, 10자를 안 넘어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왕릉은 18자짜리를 써요. 그러니까 어떠냐에 따라 틀려요. 또 21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18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은 이 봉봉을
그 7자짜리, 그리고 합장할 때는 일반 평민도 9자짜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광 깊이는 일반 평민은 5자. 5자 하면 이 정도의 깊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왕일 때는 이게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의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내광이. 땅으로 파묻히는. 예. 땅이 저기서부터 요까지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지관들은 죽었다 깨나도 현재 지관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임금 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반 최규하 대통령 몇 자리, 김대중 대통령 몇 자리, 김영삼 대통령 몇 자리 들어간 걸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 몇 자리 들어간 것도 봤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요. 불과 끼케야 5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일반 인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제왕이고 임금이라면 꼭 10자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 10자 안 들어가면 그거는 제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반 평민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혈자리가 여기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예. 요 딱 중간이요. 하나, 둘, 셋. 항시 혈을 잴 때는 입수가 벌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속기에서 올라오는 용맥이 본격적으로 입수를 만드는 것, 혈질을 만들어내는 그 처음 시점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봉봉이 여기에서 이제 첫대, 일대가 나와줘야 돼요, 원래. 그럼 일대가 여기 모셔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럼 일대를 잡을 때 보면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잡고, 그 다음에 봉봉이 최대한 9자나 18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8개가 잡혀요,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입수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 꽂아주시겠어요? 쭉 끄트머리까지. 그럼 총 몇 자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대주시고 5개. 여기다 꽂아주셔요. 잠깐만 이쪽으로 당겨주세요. 저 끄트머리까지 가봐줘. 거기까지. 이거를 거기서부터 딱 재해.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5, 하나, 둘, 셋, 넷, 5개. 55. 예, 됐어요. 이 길이가 55자. 혈자수 저 끄트머리 한번 대주시고요. 이쪽으로 잠깐 와주셔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빼고 하나, 항시 여기다 대주셔야 돼요. 아, 요거. 예, 예. 하나, 둘, 셋, 34자. 하나, 둘, 셋, 넷, 5개. 35자. 23자의 중심. 이 부분을 33자요. 여기서 여기까지 18. 예, 총 합쳐서 23자예요. 5자, 18자. 그 다음에 여기가 총 길이가 55자. 이게 희한하게 이게 복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이제 내광을 따지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때 꽂고요. 예. 5자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다 꼽아주세요. 5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자. 여기 5자에. 예, 얼추 많네. 예. 5자, 5자, 5자. 그 다음에 여기가 봉봉. 다 됐고, 여기가 1대 한울천, 그 다음에 2대 한울천, 그 다음에 5자를 뺀 다음에 여기가 바로 봉봉이 들어서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럼 전에 직원분이 했던 대로 그대로 여기가 봉봉 자리가 그대로 나와요. 예, 제대로 쓴 게 이제 다 검사를 해보니까 그대로 썼고, 이제 여기 최고 큰 혈을 한번 재보죠. 이것 좀 잡아서 저 끄트머리 이쪽으로 봉봉 할 땐 저걸 약간 무시해버려요. 하나, 둘, 셋, 넷. 33자예요. 여기도 33자. 여기가 33자면 여기 충분하게 가능을 해요. 그럼 여기다가 몇 자짜리를 쓸 것이냐, 예를 들어 합장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거의 일반 평민들은 9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쓸 수 있는 자수는 18자를 쓸 수가 있어요. 만약 18자가 아니고 쓴다면 여기는 제왕이라고 했을 때는 21자짜리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 현무 갑비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21자. 뒤로 내려가 보셔요. 하나, 둘. 21자 쓰기에는 너무 저기 하네요. 여기는 제왕릉은 안 되겠네요. 18자짜리를 써야 되네요. 하나, 둘, 셋, 4, 6, 7, 8, 9, 10, 2, 13, 14, 15, 17,
18자. 여기다 하나 꽂아 주시겠어요? 18자. 예, 여기는 18자를 써줘야 돼요. 그런데 18자 쓰면 봉봉이 너무 커서 용이 짓눌려요. 그때는 수정을 조금 해줘야 돼요. 이때는 9자로 들어가요. 9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9자.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9자짜리를 써줘요. 하나를. 용 등이 이 풍수를 할 때는 무조건 21자, 18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 혈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총 여기는 9자짜리를 쓰고 그 현무비석 세우고 그 다음에 상석을 세우고 개체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망부석을 세우고 석등을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석등을 세울 때는 석등은 목표를 상징하기 때문에 목표는 저기 보면 삼봉이 있어요. 봉오리가 용이 움직이고 가는 방향에 거의 보면 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혈이 아무리 이렇게 돼 있어도 목표에 맞춰줘야 돼요. 그때는 혈을 약간 삐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저희가 삼봉인데 만약에 여기다 맞췄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삼봉이 아니라 저 넓고 좌측용 우백호가 균형을 맞는 쪽에다가 만약에 이 묘자리를 맞췄을 때 아니면 삼봉에다 맞췄을 때 이 차이점이 있어요. 삼봉에다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제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봉에다가 안 맞췄을 때는 제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 맞췄을 때는 제복을 뜻하고 저 삼봉에다 맞췄을 때는 대통령을 꿈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왕지기의 묘자리를 쓸 때는 가장 기본이 뭐가 있냐면 첫째가 삼봉 아니면은 목산으로 이루어지는 이 관운봉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국사봉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국사봉을 등에 지든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국사봉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일반 평민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왕의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산, 조산에 바로 제왕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왕산은 없어요. 단지 저 삼봉만 있어요. 삼봉도 강한 삼봉이 아니에요. 저 삼봉은. 저 삼봉은 약간 수산처럼 돼 있지만 미끈해요. 전형적인 충청도식으로 삼봉이 있어요. 철저하게 나를 감추고 제왕의 꿈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 삼봉이 이 목산이 세 개가 나온 것처럼 삐죽삐죽 나왔으면 내가 확실하게 제왕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을 때는 꼭 어떤 잘못된 직관들이 그 삼봉을 죽일 때가 있어요. 직관 정도의 능력은 혈도 죽일 수 있고 혈도 살릴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떠한 제왕이 있을 때는 그 제왕을 죽이는 능력까지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터는 보는 거와 같이 좌청룡과 우백호의 형세가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가 이 혈자리를 중심으로 고개를 다 수그리고 있어요.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는 뜻은 곧 여기는 임금자리고 임금을 따르는 신하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에는 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궁금합니다. 첫째가 안산이 있다 없다의 차이점. 보면 여기는 안산이 없어요. 안산이 없다는 것은 현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작과 자청룡과 우백호는 있는데 실제 현무는 느리면서 목표를 미련할 정도로 생각하면서 가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작은 불과 같은 기운, 적극적이고 활력적이고 힘이 넘치는 형태에서 주산을 갖고 태어난 혈이 자청룡과 우백호의 도움을 받아서 앞을 행동할 때 목표를 갖고 천천히 이루어야 되는데 안산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천천히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곧 현무가 없다라는 것은 산의 이 혈지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안산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 풍수 같은 경우는 안산이 없을 때 크게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부대가 크게 산을 쌓아서 혈을 감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해서 현무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현무가 없으니까 안산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람이 빨리 들어오고 바람이 빨리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용은 순용에다가 원래는 저 저수지가 없을 때는 이게 빨리 일어났다가 빨리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자리를 썼을 때는 빨리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빨리 일어난 만치 빨리 사그러졌어요. 왜일까요? 나이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또 안타까운 것은 저수지를 만들 때는 꼭 안산이 있는 상태에서 저수지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수지는
풍을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찬바람을 만들어요. 이 묘지에 예, 이 묘지에 찬바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앞에 이걸 상대할 수 있는 현무 안산이 있었으면 그 찬바람이 쉽게 들어올 때 현무가 다 막아줘요. 그래서 이 묘자리의 단점은 안산이 없는 게 단점이고, 안산만 있었으면 이 묘자리는 아마 벌써 제왕이 나오셨어야 돼요. 그러면 저수지 다음에 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수지 다음에 안산이 있어도 되고, 저수지 안에 안산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위치에 상관없이 안산만 있었더라면. 예. 그런데 최고 좋은 안산은 저수지 저 밖에 있는 안산이 더 좋았던 거예요. 저 밖에 흐릿하게 보이는 산이요? 그리고 이 앞에 안산이 있는 것과 저 먼데 저 저수지를 넘어서 안산이 있는 거와 차이는 상당히 커요. 왜? 저수지 너머에 있는 것은 저수지를 이 용이 다 갖고 있고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쑥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산이 있으면 안산을 거쳐서 현무가 너무 느려요. 이 용이 그 용수를 갖기 위해서는 너무 먼 거예요. 그게 조금 단점이었죠. 그래서 항시 묘자를 할 때는 대명당은 꼭 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가 형성이 돼야 돼요. 먼저 안산 다음에 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산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가장 완벽한 묘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처럼 자청룡과 우백호는 완벽하게 갖춘 형태이면서 그 조건을 다 가져야 돼요. 저 밑에 저수지가 인공 저수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풍수하고는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지요? 첫째가 아주 못생긴 여자를 아주 이쁜 여자로 얼굴을 싹 개조를 해버렸어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쁠 것 같아요. 이뻐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없다가 저수지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물이 있는 거예요. 용이 필요한 게 인공으로 만든 게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저 저수지는 곧 인공적으로 만들지라도 곧 용수가 되는 거예요. 무덤을 쓰려면 여기 있는 이 나무들 같은 걸 다 없앴을 것 같은데 그 잘못 건들면 뭐 자식이 다친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첫째가 묘자리에 나무를 잘못 건드렸을 때 그 집안이 남자들이 다 죽는 걸 봤거든요. 묘자리가 잘못되면 남자가 죽어요. 여자가 죽는 건 없어요. 만약에 묘자리가 잘못됐는데 여자도 죽었다 라고 한 건 그건 묘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집터가 안 좋아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사주가 안 좋아서 죽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 손금이나 관상에 죽을 운명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묘자리에는 간혹 가다 보면 혈을, 없는 혈 중에 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산에 보면 당나무라는 게 있어요. 신이 깃든 나무. 신이 그 나무는 건들지 마라 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이유 없이 죄를 안 지낸 상태에서 가지를 쳤다던가 죽였다던가 하면 그 나무가 이 혈을 보호해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그 후손들을 죽여버려요. 아니면 후손들을 사고를 난다던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시 묘자리를 쓸 때 당나무인가 아니면 당나무가 아닌가, 신을 깃든 나무인가 신이 없는 나무인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 지관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대다수가 못해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지관이라고 하면 귀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귀신이 어디에 있으면 그 귀신도 차단도 하고 잡기도 하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지관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봐요. 맨 한문으로 그럴싸하게 막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저는 무식한 지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지관이에요.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제 삶 속에서 만들어진 저는 지관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지관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귀신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산에 있는 당나무도 보고, 신이 깃든 나무도 보고, 신이 깃든 바위도 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한 자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갖고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관이 아니라 풍수가 이런 걸로 불러야 돼요? 지관하고 풍수가는 엄연히 달라요. 풍수가는 여기처럼 자청룡과 우백호 산세를 보는 게 풍수가예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 길이 어디 있는 거, 이걸 보는 게 풍수가예요. 그 다음에 혈지가 어디 맺혔다라는 것까지 보는 게 풍수가예요. 그런데 지관은 정확하게 귀신도 읽어내야 되고, 여기 산신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산신들과 거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깊이도 알아야 되고, 땅에 있는 힘도 알아야 돼요. 용의 혈도 알아야 돼요. 혈도를 알아야 돼요. 곧
지 땅지를 땅 밑을 읽어낼 줄 알아야지 그게 지관이지, 만약에 땅을 못 읽어내면 그걸 지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